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정부의 주도하에서 3,000포인트 돌파를 에, 해줄 섹터를 정부에서 미리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차원, 그리고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기본적으로 중소형주 성격의 뭐 다나를 비롯해서 그리고 IT센 글로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뭐 헥토 파이낸셜을 비롯해서.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대장주 카카오페이 그리고 네이버를 중심으로서 얘기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입법화가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변동폭이 심할 겁니다. 왜냐면 이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정말 있는지, 달러 기반 아닌, 저는 아직까지 의문점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혜택을 우리가 고객들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뭐 송금이라든가 수수료,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뭐 환율에 대한 이제 환차 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는 발생을 하지 않고, 은행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도 일부 있습니다만, 명확한 장점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에 대한 수혜를 그래도 본다라고 보면, 지금 유저 수죠. 고객, 이제 카카오페이의 이용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도 두 가지 종목을 꼭 고르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시장 두나무를 지금 지분을 다 이제 100% 인수에 대해서 절차가 이제 거의 안 남았기 때문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서, 일단 시장에서 그동안에 작년 6월달 이후부터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쉼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에 대한 여지는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페이가 어저께 상한가를 한 2시 반 정도에 말아붙였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서 종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페이의 수급부터 먼저 보자면, 자, 0796. 자,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무려 75만 주를 사들이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동안의 누적으로 한 달간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94만 주를 우리가 좀 관심이 없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본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어떤 부분을 보냐? 수급적인 기관들의 매집 형태가 계속 나오는지 여부를 주목하자. 일단 카카오페이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습니다. 3분기는 그래도 한 150억 원 나왔나요? 그죠? 그러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의 태스크포스의 이제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해서 법제화 논의를 하고 있고, 수혜 기업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이제 핵심으로 저는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네이버는 두나무 합병을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뱅크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활성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이제는 모멘텀 플레이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자, 여기 좀 땡겨서 볼게요. 지난 금요일 날 121선의 저항을 한 방에 돌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세는 당분간 이 코스닥 시장의 자금 유입에서 좀 중심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워낙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 날 만약에 이런 기세 상승이 한번 꺾인다라고 했을 때 접근해야지, 신규 접근자 입장에서는 아마 갭상승에서 따라붙으면은 여기서 흔들 수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변동에 대해서 감내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을 좀 많이 흔들 때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라. 자, 그리고 네이버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이버 주가가 한동안 이런 이 고점에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 흐름에서 갇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국책 AI 과제 이 선발전에서 이, 당첨을 못했죠. 그죠? 그러면서 네이버가 중국의 이런 이 경제 이 기술력에 대한
또 지원을 일부 받았기 때문에 사실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네이버의 AI 경쟁력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분들인데 그렇진 않거든요. 거기에서 또 파생돼서 네이버는 이번에 네이버페이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라 업체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제가 이제 탑픽으로 선정했는데 저는 이 두 종목 가운데서 그냥 카카오페이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수익률 게임이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그죠. 이 가상화폐라는 그리고 STO 증권 여기에 이제 시스테마라는 빠른 이제 성장 스토리를 봤을 때는 네이버도 중심에 있지만은 워낙 매물벽이 많습니다. 근데 카카오페이는 횡보 구간을 좀 오래 거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정말 많이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을 저는 한 지난주 금요일 날 10%대 정도 반등 나왔으면 오히려 카카오페이를 안 봤을 건데 그 매물을 한동안에 이렇게 돌파를 빠르게 했어요. 하루 만에. 그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의 매물벽이 굉장히 얇아졌구나. 그 두터운 벽이 5만 원대에서 이미 나갈 악성 매물은 거의 다 끝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의 가상화폐 시장에서 중심이 되었던 종목 이제 다날이나 헥토파이낸셜이나 아이테스앤 글로벌은 먼저 좀 급등을 많이 했어요. 바닥에서 보면 자 그러면 제가 이 두 종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날을 먼저 보시자면 다날 같은 경우 독자적인 가상화폐 모델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차트 흐름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기본적으로 차트가 여기 이렇게 좀 당겨 볼게요. 자, 바닥권에서 이미 3,0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오고 절반 정도 조정을 한 40% 조정 받았지만 이미 8,900원, 9,000원대에 형성돼 있죠. 그러면 내일 만약에 갭 상승해서 만원에서 11,000원대까지 오면 벌써 전고점까지 도달하는 거라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덩치가 있고 그래도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반등 구간으로 본다면 카카오페이가 무리 없게 저희가 접근을 하는 종목의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대 주주가 알리페이입니다. 근데 알리페이가 사실 이게 카카오페이가 내린 이유가 그게 있어요. 자꾸 이 지분을 가지고 이비 발행을 합니다. 채권 발행을 하죠. 교환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지분 가치를 자꾸 희석을 시켰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원래 이 정도까지 하락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하락폭이 좀 컸다라는 이유가 저는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좀 뽑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레포트 분석하기 전에 요 기사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권 하에서 디지털 자산의 활성화를 적극 건의한다. 자, 이게 카카오페이나 기존의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리고 플랫폼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 피지 관련주들에게 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원화를 그냥 들고 있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 가상화폐 플랫폼에 카카오페이로 원화를 전환하겠죠. 그러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 이걸 갖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뭐 재무 구조가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운용에 있어서 이 자산을 활용할 수도 있어서 그런 면으로는 이런 그 중소형주 아니면은 은행주들에게는 굉장한 강점이 될 건데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산 건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용 리스크 없고 현금화가 가능하고 회계 검증에 투명하고 글로벌 기준에서 무위험 자산으로 평가를 받는데 은행밖에 없다. 그래서 은행한테 지분을 51% 정도 줘야 된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을 누가 선도하냐? 투명한 은행에서 선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저는 일정 비율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은행 중심이 아닌 그동안에 이런 결제 플랫폼 중심으로 그리고 가상화폐 발행한 여력이 있고 지금 워낙 이제 고객층이 두터운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서 시장을 연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레포트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서 저의 그 리딩을 좀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결정적으로 보시면, 자, 여기 제가 레포트 하나를 띄워드렸는데, 요게 11년, 작년 5월 달에 키움증권의 목표가가 제일 높아요. 목표가를 무려 13만 원을 줬습니다. 전에 고점 11만 원대를 더 상회하는 목표가인데, 중장기적 관점으로 나온 레포트인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픈 AI와의 연계 효과와 그 다음에 카카오를 중심,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런 밸류체인 연결고리에서 카카오페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 그룹 내에 AI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가상화폐 시장에서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기술력, 그러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AI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도 카카오페이의 밸류를 굉장히 많이 줬는데, 자 여기 보시면 26년도거든요. 이게 26년도 영업이익은 이제 25년이죠. 작년 대비해서 무려 한 2배 반 정도, 390억, 작년에 영업이익을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하겠죠. 한 100억 정도 얘기 나오는데 3분기에 150억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진한데 이건 시장에서 미리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 26년도 영업이익은 390억 작년에서 거의 한 980억 정도, 1000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개선도 있고. 근데 밸류로 따지면은 퍼가 어찌 보면 작년에 120배, 올해 60배. 그래서 시장에서 카카오가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 퍼가 좀 비싸다. 근데 퍼 비싼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무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의 수익률로서 가능성 있고, 그 다음에 재무도 좀 탄탄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저는 요거 레포트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 자 일단 1차적으로 내일 주가의 이 시초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갭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전 따라붙지 마시고 조정시 매수 관점, 그리고 나서 목표 주가를 한 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사이에서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 레벨은 여기 도달했을 때 아마도 저항이 있을 겁니다. 매물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레포트 분석에 따르면 13만 원 제시했는데 그 가격대까지는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서 입법화가 빠르게 나올 때는 충분한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실적보다 실적 플러스 모멘텀, 정부의 이벤트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페이, 네이버 중심으로 네이버는 조금 매물벽이 있고 수익률을 반등이 나오겠지만 수익률로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져가는 구조가 카카오페이가 더 클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가장 선두권에 있는 카카오페이, 그리고 좀 매물벽이 아쉽지만 대장적 지위를 갖고 있는 네이버도 아마 고점, 전에 고점 30만원 근처까지는 아마 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상담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 클릭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